안녕하세요. 21살 남자입니다. 저는 2살 차이가 나는 누나와 8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습니다. 저 누나랑은 친한데 형이랑은 안 친합니다. 솔직히 형의 면상을 보면 막 때려주고 싶어요. 형이요? 솔직히 말하면 개쓰레기죠. 고등학교 다닐 때 사고를 많이 쳐서 1년 꿇었다가 지 성질 지가 못 이겨서 자퇴하고 집에서 내놓은 놈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이번에도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진짜 근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당장 나가라 했는데 웬 여자와 함께 왔네요. 대강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다들 눈치를 챈 듯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우리 가족 머리에는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 라는 생각이 아닌 이 자식 또 사고 쳤다 라는 생각이 먼저 스쳤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죠. 임신이래요. 부모님은 정말 난리가 나셨고 누나와 나는 한숨만 푹푹 쉬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결혼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결혼식은 애부터 낳고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 집이 없다고 돈을 달라고 하네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아는 눈치신데 말씀을 안 해주세요. 부모님은 노발대발, 형수도 형수 가족에서 내놓은 자식이라 돈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애는 어쩌냐고 다 죽게 놔둘 거냐며 형은 난리를 치고 형수는 주저앉아서 울고 결국 타협으로 형네 부부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형이 쓰던 방을 2사람이 쓰게 됐는데 좁다고 난리를 치네요. 우리 집은 2층 집, 주택인데 1층에는 부모님이 쓰시는 큰 방이랑 나랑 누나 공부하는 공부방이 있고 2층에 우리 3남매들 방이 하나씩 있어요. 방 크기로 하면 누나, 형, 나 크기입니다. 근데 방 크기는 나랑 누나가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창문이 제일 크고 해가 잘 드는 방 하겠다고 거기 고르고 이제 와서는 방이 적다고 지랄지랄 합니다. 부모님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으시니 부모님 쓰시는 안방이나 누나 방을 달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미쳤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누나가 그냥 자기 방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놈이 누나 방은 지들이 쓸 건데 지가 예전에 쓰던 방을 누나가 사용하는 건 불편하다고 또 난리를 치네요. 누나가 그러면 본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하니까 공부방에서 자거나 기숙사로 가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공부방은 책장이랑 책상 때문에 정말 공간이 없어요. 기숙사는 무슨 말인가요? 저랑 누나는 통학합니다. 아버지가 형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죽일 듯이 패셨습니다. 형놈 말이 이상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1순위는 누나입니다. 결국 방은 그냥 원래대로 각자 방에서 지내기로 했지요. 형은 위의 일로 알 수 있듯이 그냥 미친놈입니다. 개념이 없죠. 전 그런 형놈이랑 평생을 지낼 형수가 솔직하게 불쌍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끼리끼리 만나는 건 사실입니다. 형수가 집에 들어오고 딱 이틀 뒤에 나랑 누나를 부릅니다. 도련님, 아가씨, 이리 좀 와봐. 진짜 이렇게요. 식탁에 앉아서 거실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떨떠름하긴 했지만 솔직히 불편한 사람이고 임신도 했다 하니까 누나랑 갔더니 나 임신한 거 알지? 안 그래도 평소에 예민한 편이니까 알아서들 조심 좀 해. 이러네요. 누나가 아, 네 이러니까 참, 아가씨는 밖에서도 소심해? 목소리가 바닥을 긴다. 다시 해봐. 형수가 좀 놀았던 건지 딱 양아치 말투 그런 식이죠. 누나는 그냥 네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덧 한다면서 나랑 누나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고 안 사가면 조카가 좀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해? 라거나 아 시댕 이러고 방으로 갑니다. 솔직히 안 사간다기보다는 못 사갑니다. 나도 누나도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각자 일도 있는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사오라 하죠. 그 메뉴도 미친 듯이 다양합니다. 추러스, 솜사탕, 떡, 치킨, 만두, 수박. 제일 앞거는 무슨 컵케이크인데 밤 11시에 과제로 학교에 남아있는 중인데 전화해서 막 사오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형놈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면서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때만 밖으로 잠시 나갑니다. 누나한테 어린 것들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싸돌아다닌다. 이렇게 하고 심심하면 내 뒤통수를 때리네요. 과제나 시험 기간엔 특히 그렇죠. 아니면 누나한테 야, 네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러고 다니면 남자들이 쌍욕해. 아이고, 저희 누나 쇼커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형수가 아가씨는 진짜 여자 같은 면이 한 개도 없네. 전 조선시대 늙은이를 보는 줄 알았네요. 근데 사고가 그따위면서 사고는 왜 치고 오나요? 아무튼 형놈이랑 형수 둘이 진상짓 하는 거 진짜 많은데 이번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이 뒤집어졌어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누나는 웹소설 작가예요. 유명한지는 몰라요. 왜냐면 누나가 안 알려주거든요. 그걸로 돈 벌고 알바도 틈틈이 해서 돈 벌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는진 모르겠지만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는 부끄럽다며 본인 노트북에 있는 글이나 수첩을 보여주는 일은 절대 없었죠. 그런데 형수가 그걸 봤습니다. 주말이고 일도 없어서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나가 깨워서 하는 말이 혹시 본인 노트북 빌려갔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죠. 누나가 미안하다고 노트북 켜두고 갔는데 없어졌길래 혹시 내가 빌렸나 싶어서 왔다고. 가끔 누나 노트북에 있는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빌리는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대강 눈치를 채고 형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고 뭐라 하는데 누나가 형수가 보고 있는 걸 보고 표정 굳어져서 노트북 바로 빼앗았네요. 평상시에는 글 쓴 거 파일을 잠궈두는데 어제는 정말 잠깐 나갔다 오는 거라 잠그지 않았다고 해요. 어차피 우리 가족 중에 누나가 글 쓰던 거 건들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심했던 듯해요. 누나 얼굴 빨개져서 씩씩거리는데 형수가 아가씨 아직도 그런 거 좋아해요? 이러네요. 내가 형수 하지 마요. 왜 누나 거 가져가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했더니 형수한테 말버릇 개같이 한다네요. 임산부의 말버릇이 더 더러운데 말이죠. 그러면서 누나에게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글 안 보여주려고 하지. 오글거린다. 용케 글 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죠. 그러면 보지를 말든가. 네가 대체 뭔데 내 방에 들어와? 우리 누나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저 솔직히 누나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울면서 화내는데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진짜 성격 순하고 부모님께나 나한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고 어디 가서든 착하다, 순하다, 성실하다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 화나면 제일 무섭더라고요. 누나 그대로 본인 노트북을 바닥으로 던져서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형수한테 그 나이에 지 같은 거랑 사고쳐서 애 키울 능력이 쥐뿔도 없고 또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빌붙으려 하는 주제에 지 주제도 모르고 나랑 내 동생이랑 웃 어른인 양 행세하냐고. 네가 오빠 아내면 다냐. 말을 왜 함부로 까고 어린 지지배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였어요. 근데 욕은 없었죠. 누나가 욕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갑자기 형이 들어와서 이 미친년이? 하면서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누나는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내가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니까 임신한 형수한테 개지랄 떤다고 쌍욕을 하며 뭐라 하고 형수도 같이 쌍욕하고요. 저도 빡쳐서 쌍욕하면서 형놈을 막 때렸습니다. 바닥에 뒹굴고 싸우는데 잠시 산책 나가셨던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꼴을 보시고 기함하시며 자초지종을 물으셨죠. 부모님은 당연히 누나의 편을 드셨죠. 그 순한 애가 얼마나 서럽고 힘이 들었으면 이러냐. 근데 그런 애를 패냐고. 엄마는 누나를 잡고 울고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형을 막 패셨죠. 그리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며 짐을 싸서 현관으로 던지셨어요. 형수는 그때가 돼서야 잘못했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형은 애 죽이고 싶냐고 난리를 치네요. 야, 나는 너희 새끼 이 나이까지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려 노력했다.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품으려 했는데
널 데리고 있으면 진짜 내 새끼들 병들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네 새끼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문을 잠궈버리셨어요. 밖에서 뭐라 했는데 아버지가 호적에서 팔 거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니까 더 이상 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누나는 계속 울고 엄마도 울고 아버지는 끊으셨던 담배까지 피시고 어제 저희 집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오늘 조금 전에 형놈한테 전화가 왔죠. 내용은 뻔했어요. 야, 너 네 누나한테 가서 아버지 화 좀 풀고 있으라 해라. 싫은데? 형 미쳤어? 누나 지금 뺨 부었어. 진짜 미친놈이지? 야, 이 새끼 돌았냐? 너랑 그년이 지금 니네 형수랑 조카 죽이고 있어. 능력도 그만한데 애나 싸지르니까 그렇지. 그게 왜 나랑 누나 책임인데?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죽여버릴 거라고 학교로 찾아가서 깽판 칠 거라고 난리를 칩니다. 전 경찰에 신고할 거고 아버지가 월요일이 되면 형놈 호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거라 합니다. 그럼 남이니까 합의 없이 감옥으로 직행시키겠다 하니까 답장이 없네요. 누나 아직도 얼굴이 부어있는데 그걸 보니 형놈을 더 패줄 걸 그랬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솔직히 형놈이랑 형수 나가서 죽던 말던 그냥 우리 가족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진짜 그놈이 학교에 오면 어쩌지 싶고 차라리 내 학교로 오면 좋은데 누나 학교로 찾아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후기입니다. 먼저 주작 여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까지 아 이건 진짜요 라고 호소해서 돌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걱정 어린 말씀 해주신 분들께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네. 호적에서 파는 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간의 형의 행동들을 고려했을 때 저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내 새끼는 이미 죽었고 내 새끼 가죽을 쓴 짐승이다 라며 아버지가 통곡을 하시고는 변호사를 구해서 법적으로 형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형의 호적에 관한 건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네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와 누나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끝맺음을 지어야겠다 하시며 저희가 알기까지는 거부하십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는 알고 싶지만 부모님의 뜻이 강경하시니 어쩔 수 없지요. 누나는 월요일에 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학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형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건지 화요일 늦은 오후까지 열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누나가 학교에 가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 누나 친구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사정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 솔직히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누나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빚을 진 것도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것도 아닌 그냥 못난 형, 오빠를 둔 건데 그런 사정을 누나의 친한 친구분들께 말씀드리며 죄송하다. 혹시 모르니 누나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려니 너무 속상했고 그런 형을 둬서 창피했습니다. 다행히 형이 말만 그렇게 했지 제 학교나 누나의 학교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누나가 학교에 가는데 걱정이 많아지네요. 부모님이 형 교육 잘못시켰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맞벌이시라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 저희와 많은 시간을 못 보내주셨지만 틈틈이 생기는 시간마다 많은 사랑을 주신 분들이세요. 저희 교육에 힘쓰셨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많은 말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셨지만 형은 갈수록 엇나가서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와 누나에게는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을 감싸주기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니세요. 부디 저희 부모님께 욕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댓글 중에 눈에 들어온 게 형을 형이라고 부른다고 형 대접해준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형을 형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글쎄요. 솔직히 21살 남자가 창피하게 무섭다는 말을 쓰는 게 우습지만 형과 저는 8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엔 형에게 덤빈다는 거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고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형이 집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과 싸운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누나야 성격 자체가 싸움을 싫어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니까 애초에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변하려고요. 그리고 절 좋게 봐주시고 저희 누나가 부럽다고 해주신 분들께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린다 인사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좀 틀렸습니다. 저는 그다지 좋은 동생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런 착한 누나의 성격을 이용해서 못되게 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가 돼서야 누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댓글 보다가 순간적으로 정말 그 애가 과연 형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도 무리고. 형과 형놈 혼인신고 이미 끝냈고요. 앞으로 2번 다시는 안 볼 인간들인데 그 아이가 진짜 조카가 아니라 해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과연 사랑받고 클 수 있을지, 올바르게 자랄지, 아이가 태어나면 제발 그 2 인간이 정신 차리고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이 글을 보게 될진 모르겠지만 형 때문에 부모님이랑 누나 우는 거 2번 다시 보기 싫다. 형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우셨어. 그날 새벽에 아버지 형 어릴 때 사진들을 보면서 형 이름 부르며 그렇게 우셨다. 이제 우리 가족들 내가 눈물 안 나게 지킬 거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거야. 형도 형수랑 제발 정신 차리고 아기 2 사람처럼 안 크게 키워. 형도 애 낳으면 부모님 마음 느낄지도 모르지. 동생으로서 마지막 말이야. 제발 정신 차리고 행복하게 지내.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형 이름을 마구 부르며 그 사진을 끌어안고 우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제 마음까지 아픕니다. 남매가 부모님께 많은 위로와 사랑을 드리셔야 할 듯 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엠마를 찾아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이분들에게, 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위로가 가득하고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